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들의 이름은 승리의 상징처럼 빛나고 위기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난 업적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곤 하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그들이 겪었던 진짜 싸움은 어쩌면 화려한 승전보 뒤 어둠 속에서 홀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고독한 투쟁 혹은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가려져 미처 발견되지 못한 저항의 불꽃들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의 승패를 나열하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민족의 존망이 걸렸던 그 절박한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저항했던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탐색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의 예상치 못한 이면, 그리고 어쩌면 이름조차 낯선 이들의 의미 깊은 저항까지 역사가 품고 있는 다채로운 입체성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두 번의 거대한 외세 침략, 바로 임진왜란과 구한말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오직 침략에 맞서 싸운 민족의 영웅들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 아래 모인 인물들을 만나볼 겁니다. 낡은 고문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이름들, 혹은 흐릿한 옛 인물화 속에서 우리를 응시하는 듯한 시선들. 이들은 단순한 승리와 패배의 기록을 넘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업적과 내면의 깊은 갈등을 품고 있었죠. 그들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들의 고뇌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는지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볼 것입니다. 한반도 지도를 들이운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 아래 이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한 질문을 던지죠.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시대를 헤쳐나갔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성웅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익숙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만나볼까요? 우리는 그의 화려한 승전 기록, 바다를 지켜낸 압도적인 리더십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업적 이면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상상 이상의 시련과 고난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선조 임금의 끝없는 질투와 조정 대신들의 견제, 그리고 그로 인한 파직과 혹독한 고문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백의종군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불멸의 외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인간 이순신의 피 맺힌 고뇌와 결단이었습니다. 명량해전 직전 흔들리는 촛불 아래 붓을 잡고 난중일기를 써 내려가던 그의 뒷모습에서는 단순한 전투 지휘관이 아닌 정치적 음모와 개인적 비극을 이겨낸 위대한 인간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억압했던 불합리한 세상과도 싸웠던 것이죠. 그가 겪었던 비극과 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속에서 우리는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결단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거친 파도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던 순간마다 이름 없이 혹은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정규군마저 무너져 내리던 혼돈 속에서 광군의 지원 없이 민초들의 마음을 모아 스스로 일어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곽재우 장군입니다.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온몸에 붉은 삐단 갑옷을 두르고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외군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장군, 그가 호련히 나타나면 일본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고 전해지죠. 이는 단순한 복장이 아닌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적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백성들을 훈련시켜 의병을 조직했고 지형지물을 활용한 기막힌 게릴라 전술로 적의 보급로를 끊고 허를 찔러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주변의 불신과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탁월한 지략과 백성을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임진왜란 초기 남부 지방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죠. 그의 붉은 옷이 강렬하게 타올랐던 것처럼 그는 혼란한 시대의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한 번 나라가 위태로워졌던 구한말, 어두운 격변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을사늑약체결로 온 나라가 절망에 빠진 순간 칠순의 노학자가 붓 대신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면함 최익현 선생의 이야기죠. 유학자로서 평생을 학문과 도의를 지켜온 그였지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던 그 순간 살아서 굴복할 바에는 차라리 싸우다 죽으리라는 굳건한 신념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노구의 몸으로 의병을 일으키며 일본의 침략에 맞섰던 그의 비장한 모습은 당시 좌절에 빠져있던 수많은 백성에게 커다란 울림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는 후학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일본군에 맞섰지만 결국 체포되어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그의 숨겨진 고난은 더욱 깊어졌죠. 그곳에서 일본이 주는 음식은 단 한 톨도 입에 대지 않겠다며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순국하셨으니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 민족혼을 지켜내고자 했던 처절하리만큼 숭고한 저항의 절규였으니까요. 늙은 선비의 죽음을 불사한 이 저항은 구한말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라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의 유지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위대한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격동기마다 시대의 거대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저항의 불꽃을 피워 올린 이들이 있었죠. 구한말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올랐던 최익현 선생의 숭고한 정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기 속에서 오직 백성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의 혼돈 속에서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던 곽재우 장군이죠. 1592년 왜군의 침략은 마치 폭풍처럼 조선을 덮쳤습니다. 부산진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무너지기까지 채 20일도 걸리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나라의 남쪽이 적의 소나귀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규군은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할 틈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왕은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적의 칼날 아래 놓였고 나라는 통치력을 잃은 채 극심한 혼란과 절망에 빠져들었죠. 과연 누가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경상도 의령에서 한 선비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고향을 지키던 곽재우는 무너진 나라를 보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는 관군의 지원은커녕 그 어떤 공식적인 명령도 없이 스스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한낱 선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모한 짓이다 하는 비난과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곽재우 장군 하면 떠오르는 상징은 바로 붉은 옷일 겁니다. 그는 항상 붉은 비단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타났는데요. 이 붉은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타는 용암처럼 강렬한 붉은색은 왜군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고 조선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깃발과도 같았죠. 왜군들은 곽재우를 붉은 옷을 입은 장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붉은 옷을 입고 신출귀몰한 게릴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적이 방심하는 틈을 타 기습하고 강을 건너는 적을 매복했다가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죠. 특히 강가의 숲풀 속에 숨어있다가 적선이 지나갈 때 기습적으로 화살을 퍼붓는 전술은 왜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병사들의 용맹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곽재우 장군은 지형지물을 기막히게 활용하는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늪지대의 왜군을 유인해 빠뜨리고 안개가 짙게 낀 날에는 병사들에게 북을 치게 하여 마치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심리전에도 능했죠. 처음에는 무기도 식량도 부족했지만 그는 주변 마을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독려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하는 그의 진심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둘 모여든 백성들은 점차 강력한 의병 부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곽재우의 의병은 미약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초기 남부 지방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의병은 왜군의 호남 진출을 저지하고 곡창지대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만약 곽재우의 의병이 없었다면 호남 지역마저 왜군에게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것을 넘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민초들의 저항 정신을 일깨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숨겨진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불신과 자원 부족이라는 거대한 갈등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신념 하나로 백성들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곽재우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몇 번의 전투 승리를 넘어 절망 속에서도 민초들의 저항 정신을 일깨우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위대한 기록이었죠. 이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시대,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족의 운명을 걸고 외세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진면목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찬란한 업적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고뇌와 시대와의 치열한 갈등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명량 앞바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라는 비장한 보고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느꼈을 절망과 고뇌를 상상해 보셨나요? 조정의 끝없는 불신과 파직, 고문,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개인적인 비극까지 모든 것을 짊어진 채 홀로 서야 했던 그 순간은 인간 이순신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승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싸움에 나서는 대신 민족의 마지막 불씨를 지키는 숭고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판단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숭고한 결단이자 리더십의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곽재우 장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정교국마저 무너진 백지 상태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붉은 옷을 입고 불씨를 지폈습니다. 주변의 불신과 부족한 자원이라는 거대한 갈등 속에서도 그는 탁월한 지략과 백성을 설득하는 진심으로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죠. 그의 선택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모두가 좌절할 때 홀로 일어서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했던 위대한 첫걸음이었으며 이는 고난을 극복하는 희열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늙은 선비 최익현 선생은 어떠셨을까요? 을사늑약 체결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칠순의 노구로 싸워 죽을지언정 살아서 굴복할 수 없다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유학자적 신념은 스시마 유배지에서 단식으로 순국하기까지 죽음을 불사한 저항으로 이어졌죠. 이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지펴주는 숭고한 희생이었고 시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숭고한 민족혼의 발현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웅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영웅은 그저 승리만을 거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와 시대의 거대한 압력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겼던 보통 사람들의 비범한 선택을 통해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각 인물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순간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는 우리에게 벅찬 감동과 깊은 존경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영웅들의 이야기는 결코 박물관 속의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들이 맞섰던 숨겨진 갈등과 남겨진 알려지지 않은 업적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떻게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저항 정신과 용기를 일깨우며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도전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물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